안녕하세요. 산부인과에서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리불순 중에 두 번째 경우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는 무월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경우. 이번은 생리를 너무 자주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생리 때 아닌데 자꾸 출혈이 비쳐서 부정출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뭐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내가 생리를 하는 게 규칙적인 분들도 있고 불규칙적인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리 주기를, 정상적인 주기를 한 21일에서 45일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이 범위에 있으면은 약간 들쭉날쭉 해도 정상으로 봐요. 내가 뭐 30일 딱 맞춰서 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거든요. 며칠 정도 갭이 있더라도 그 범위 안에만 속해 있으면은 그게 뭐 문제되지는 않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생리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제 생리를 시작을 한다든지, 내 생리 기간은 원래 한 5일 정도인데 열흘 넘게 생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출혈이 있는 경우는 병원 와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출혈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요, 혹이 있는 경우거든요. 혹이 뭐 작은 경부에 용종 같은 것들이 생겨 있다든지, 아니면 작은 내막 안에 뭐 용종이나 뭐 근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자극을 받아서 작은 내막 안쪽을 뭐 자극해서 작은 내막 안에서 출혈이 된다든지, 작은 경부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를 하거나 뭐 좀 움직이거나 했을 때, 용종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지, 작지만 굉장히 약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출혈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출혈 생기는 경우를 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난소에 혹이 생기는 경우에도, 난소에도 혹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호르몬 주기에 영향을 주는 혹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을 불규칙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출혈을 유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나는 뭐 검사를 다 해봤는데 자궁 경부도 깨끗하고 자궁이나 난소 쪽에 혹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균형이 좀 깨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이, 원래 이제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유지가 돼줘야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자궁 내막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의 그 농도가 너무 낮다든지, 배란된 후에 황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서 황체 호르몬의 수치가 굉장히 낮다든지, 그러면은 자꾸 중간에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막이 유지되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든지 그래요. 그럴 때는 호르몬을 바깥쪽에서 공급을 해줘서 호르몬 약을 일시적으로나마 먹음으로써 이거를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무월경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갑상선 기능에 항진이 있으면 생리를 너무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2주마다 한다, 3주마다 한다, 이런 분들은 그걸 또 막 규칙적으로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다른 증상들은요, 생리가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뭐 살이 자꾸 빠진다든지, 눈이 자꾸 커지고 이게 튀어나오는 것 같다든지, 그런 것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고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것들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함께 있다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검사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냥 생리가 너무 자주 있어요 해서 호르몬 검사 해보면 갑상선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는 좀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출혈되는 경우가 말씀드렸어요. 혹이 있는 경우,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고, 한 번씩은 건강기능식품 드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갱년기 전후에 있으신 분들이 뭐 석류, 홍삼, 또 칡즙, 백수호 이런 거 드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돼 있으니까, 식품이라는 말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나 봐요, 약이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식품이니까 괜찮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드시고 오시는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하니까 갱년기 증상에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약을 쓰면 어떤 특정한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들어가는 용량을 우리가 보고 뭐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포함된 호르몬 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석류즙이라 그래도 매 그 봉지마다 석류즙이 갖고 있는 이제 호르몬의 농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호르몬이 균형적이지 못하면서 뭔가 이제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 사람이 그 갱년기 그런 이제 증상들이 있을 때는 더 그런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규칙적인 출혈이 생긴다든지, 뭐 생리하는데 출혈량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치료는 간단해요. 그냥 끊어요. 끊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끊고 나서 이게 잘 유지가 안 될 때는 뭐 일시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를 하게 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하면은 해서 불편하고 안 하면 안 해서 걱정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불규칙적일 때 굉장히 거기에 그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씩만 이제 호르몬 변화가 생겨도 이게 이제 출혈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뭐 다른 검사상의 이상이 없을 때는 출혈이 약간 비치거나 그런 거는 배란기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불균형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내가 신경을 써서 충분히 휴식을 한다든지,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약물 치료를 하는 거는 대부분은 우리가 쓰는 게 피임약이거든요. 그래서 피임도 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증상들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내가 언제 생리를 하는지 예측을 하고 싶다, 임신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겸사겸사해서 피임약을 쓰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면 훨씬 그 생활의 질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임약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그 뭐라 그러지, 루머 같은 거죠. 피임약 오래 먹으면 임신 안 되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피임약을 오래 먹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한 가지는요, 피임약을 먹기 시작해서 내가 10년을 만약에 먹었잖아요. 25세 때 먹기 시작해서 35세 때 끊었어요. 그러면 25세 때 임신 가능성이랑 35세 때 임신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경우들이 있고요. 장기 복용을 하셨더라도 피임약 같은 경우는 먹고 나서 끊었을 때 보통은 2, 3개월 내로는 배란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피임약을 드시는 기간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피임약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내가 뭐 조기 폐경이 됐다든지 뭔가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임약을 끊어도 그 생리를 안 하게 된다든지 배란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피임약이 그런 이제 증상들을 유발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한 피임약을 7년 정도 먹었는데요. 저도 이제 생리불순이 있어서 먹었거든요. 생리를 언제 할지 뭐 예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좀 규칙적으로 만들고 거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계속 먹었는데, 먹고 나서 뭐 끊고 나서 임신 잘 했고요. 특별한 문제 없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 걱정을 하셔서 제가 이제 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피임약을 권유할 때 너무 피임약 먹어도 돼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관련 영상도 같이 시청해주세요.